혹시 여러분 2017년 비트코인 선물 상장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플이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미국 시카고의 CME 그룹, 바로 그 전설의 거래소가 5월 19일 리플 선물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자, 그럼 리플 가격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비트코인과 과연 똑같이 움직이게 될까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영상 하나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 정수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두 가지 핵심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5월 19일 CME가 XRP 선물을 출시하는 이유와 그게 우리에게 줄 파장, 그리고 두 번째, XRP가 이번 사이클에서 22달러까지 간다는 시나리오가 왜 지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모든 근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은 단순 분석 영상이 아니죠. 실제로 저는 3월, 4월 하락장에서도 이런 수익으로 우상향 계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님들도 저랑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우상향 계좌 마찬가지로 만들어냈는데요. 우리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 지금도 무료 소통방에서 타점, 뉴스, 차트 분석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시 아직까지 저와 함께하는 단타 프로젝트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링크를 통해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핵심 뉴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XRP 상승 시나리오 단순한 추측은 아닙니다. 자, 5월 19일이요. 바로 그날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에서 XRP 선물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CME가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자, 이게 뭔데 그렇게 난리야 싶으신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CME 그룹은요,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글로벌 1위 파생상품 거래소입니다. 자,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자금 투입을 하는 제도권 금융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다. 자, 여기에서 선물을 만든다는 건 단순한 상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은요, 기관들이 거래를 해도 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리플한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다른 코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코인이 어디냐면요. 2017년 CME가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상장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몇 주 만에 1만에서 2만 달러까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CME 상장 하나로 기관 자금이 마구마구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비트코인도 이제 진짜 금융자산이다라는 평가까지 붙기 시작했었죠. 자,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관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쏘아 올리기 시작한 다음 차익 실현, 즉 수익 챙기고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가격이 무너졌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좀 긴 하락장에 들어갔었습니다. 참고로 이 CME 선물이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가졌는지 공식적으로 입증된 게 있어요. 자, 그게 지금 보시는 뉴스인데요. 자, 2018년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미국 연준 산하기관이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CME 선물 도입과 동시에 끝이 났고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 비관적 투자자들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전까지는 오를 거다라고 믿는 낙관론자들만 있었는데 CME 선물이 생기면서 떨어질 거라고 보는 기관들도 돈을 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선물 상장 직후 무너지면서 긴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급등 구간에 무작정 따라가는 것보다는 단타 세력 움직임을 읽고 정확한 시그널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세력 개입 혹은 시그널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안내를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 저희가 이때 가서 실시간 대응을 같이 잘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CME는요. 애초에
XRP 선물 출시 계획을 실수로 웹사이트에 노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급히 내리기까지는 했는데 자, 이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4월에 공식 발표를 해버렸죠. 자, 이 말은 뭐냐? 기관들이 이미 리플을 매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죠. 게다가 작년에는 XRP 벤치마크 지수까지 만들어서 기관들이 트래킹할 수 있도록 기반도 다졌습니다. 자, 결국 이 흐름은요,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기관 자금이 이제 리플로 간다. 이제는 그냥 뉴스 호재 하나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제도권 금융이 XRP를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지금 기사는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우리 차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요. 우선 이전 드린 제 하락 시나리오 관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2.6에서 강하게 한번 눌렸고 그 이후 예상했던 2.535 지지라인까지 거의 도달을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있습니다. 바로 RSI가 과매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 이 말은 뭐냐? 매도세가 약했고 오히려 눌림 이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흐름부터는 실시간 소통방에서 제가 전략을 안내해서 드렸고요. 현재도 정확하게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소통방에서 진입하시고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꾸준하게 그 흐름대로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리플의 현재 흐름부터 저희가 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지금 거래량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간의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지금 증가한 게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결제 약정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건 기관 혹은 대형 자금이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죠. 1시간 봉으로 돌아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 XRP는 여전히 이 민트색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크고 작은 조정은 있었지만 지금 상승 추세를 한 번도 깬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철저하게 매수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전히 상승 채널 안에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저희는 이 현재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비를 할 수 있겠고요. 먼저 상승 시나리오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승의 조건은요. 이 민트색 상승 채널의 중단선을 저희가 상향 돌파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을 상향 돌파했을 때의 우리의 대응 전략, 민트색 채널의 중단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제가 지지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진입만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꼭 확인하셔라. 자, 그래서 그 진입을 확인을 했다면 어디서 진입을 할 수 있을까? 가격대는 2.602 부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1차 진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의 목표가는 초록색 점선인 2.668 부근에서 50% 익절을 해주시고 이 구간을 만약 돌파하면서 지지받는 것까지 확인을 하신다면 이 저항 구간의 하단선 2.695에서 2차 목표로 전량 익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만 지지를 받고 가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그대로 내려오면서 바로 익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상승 시나리오에 있어서요. 이곳에서 지지를 받고 진입을 했는데 파란색 상승 채널, 이 조금 경사가 낮은 상승 채널의 상단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요. 이 상단선인 2.638 부근에서 전량 익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 구간 민트색 상승 채널의 중앙을 뚫어 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을 때 여기를 넘지 못한다면 2.638 부근에서 익절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잘 올라간다. 그렇다면 1차 익절 2.668에서 50% 익절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또 한 번의 상승의 여지가 있다 하면 바로 저항 구간의 하단선인 2.695에서 전량을 익절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다시 올라가다가 힘이 딸려서 내려온다. 그럴 때는 바로 익절 신호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말고 우리 대상승도 볼 수 있을까요? 물어보실 수 있죠. 자, 상승 시나리오에서요, RSI가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지 않는다면 저항 구간의 상단선인 2.767 부근까지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펼칠 수가 있고요. 하락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자, 하락 시나리오의 조건은 반대겠죠. 바로 민트색 상승 채널의 중단선을 하방 돌파했을 때가 하락 시나리오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의 대응 전략으로는요, 1차 노란색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2.535 부근이 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진입을 하셨다면 목표가는 전 고점 부분인 2.6 부근에서 50% 익절해 주시고,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받는다면 파란 채널의 상단선인 2.64 부근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진입가 구간이 무너졌다, 이럴 때 잡을 수 있는 2차 진입가는요, 1시간봉 120 ASR로 봤을 때의 초록색 매물대 구간인 2.471, 이 구간에서 2차 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차 진입은 그럼 어디로 볼 수 있을까? 다음 매물대 구간인 이 파란색 부근, 자, 이곳인 2.397 부근에서 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ASR 지표가 뭔데요? 하실 수 있는데요. ASR 지표는 지정 범위 내의 가격대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가격대를 표기해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 지표는요, 트레이딩뷰에서 따로 찾으실 수는 없고 제가 따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 배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분할 매수부터 핵심 매물대까지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2차 목표가부터는요, 제가 따로 알려드리질 않았죠. 자, 여기는 차트 흐름이 실시간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소통방에서 즉각적인 전략, 전환과 타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 차트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업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제가 말씀드렸죠. CME 선물 공개되면서 여러분 단타 노리실 때 지금 변동성 클 수 있기 때문에 현물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럴 때 대비해서 항상 저희가 꾸준하게 현물 타점도 잡아왔죠. 그 타점 기반으로 수익 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익절 어디서 해놔야 되나요? 혼자 판단 어려우셨던 분들 위해서 제가 예시 타점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들어가기 무섭게 또 리플의 선물 타점이 나오네요.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1차부터 2차까지 제가 매수가에 맞는 목표가까지 함께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손절 대응 구간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10배 미만으로 잡아라. 제가 현물과 선물을 함께 싸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난 업비트만 하는데 너무 바이낸스만 알려준다 하시는 분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고 있죠. 리플 진입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리플 현물은 2% 수익, 그리고 선물은 20% 수익 중에 있습니다. 레버리지 이용하신 분들은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진 더 들고 갑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맞춤형 전략을 차트에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이어지는 제 수익표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 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타점들이 무리하게 들어가는 진입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보시면 뭐 주에 1억을 번다, 아니면 월에 1억 무조건 벌게 해드리겠다, 물론 시드가 엄청 크면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저는 좀 무리하게 슈팅 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트레이더 중 하나고요. 항상 안전한 전략으로 조금씩 복리로 쌓아가는 전략을 좀 좋아하는 트레이더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낸 사람이고요. 결과를 어느 정도 증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타점을 싸드리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전략이 좀 잘 맞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디로 입장하시면 되냐?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 링크 똑같습니다. 이 둘 중 하나로 입장을 하시면요, 이렇게 구글 폼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필요하신지 제가 우선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니 필요하신 거에 맞게 중복 가능합니다. 다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끔 들어오는 질문이긴 한데 저희는 100% 무료 소통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렵진 않습니다. 바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칭찬의 댓글, 응원의 댓글. 남기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사이트라고만 남겨주셔도 충분히 입장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 만약 정말 장이 너무 안 좋아서 1%에서 2%씩 수익이 나면 어떡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제가 복리 계산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만약 시드도 작은 편이시다. 500 그리고 30일 기준으로 잡고 2%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요. 자, 500에서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 수익은 900이 됩니다. 여러분 2%씩만 내도 수익이 900이 돼요. 그러니 현물하시는 분들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500으로 이렇게 바로 900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복리의 장점이자 우상향 계좌를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예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만약 나는 선물이다. 자, 선물 같은 경우도 2%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니 5%로 한번 잡아서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500만원 5% 계산했을 때입니다. 자, 500만원으로 5% 내려가면요. 자, 2천만원이 되죠. 자, 이거보다 시드 작으실 수도 있고 높으실 수도 있고, 자, 이거보다 수익률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최저로 잡아드린 거예요. 자, 이랬을 때도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저희가 월에 바로 1억은 벌 수 없어도 이 정도 시드로도 계속해서 굴러가다 보면 결국은 몇 달 안에 억을 만들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전략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안정적인 전략이 맞으시는 분들은 제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차트 분석 혹은 시황 그리고 매매 전략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결국 내가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윈윈 전략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제 유튜브도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매일 차트 보고 뉴스 분석하고 여러분이 수익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같은 유튜버가요.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투자 원칙이 좀 있습니다. 뭐 대체 리딩방에서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투자 시장은요.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유동성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많이 들어올수록 거래량이 붙고 결국 이게 자금이 모이고 결국 더 큰 파동, 결국 더 큰 수익 구간이 열리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사실상 코인 좀 하시고 주식 좀 하시는 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수익이 쌓여야 전체 시장도 커지고 우리가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단순히 소통방 운영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같이 좀 시장을 키워나가면서 결국 어떤 시장? 제 유튜브를 좀 키워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그 안에서 실력으로 보답하고 여러분은 수익으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5월 19일 XRP 선물 출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리플 시장에 들어오는 시발점이 되는 거다. 거기에 거래량, 오픈이자 증가, 상승 채널 유지 이 모든 흐름까지 맞물려서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타이밍 놓치면 그때가 저점이었다는 후회를 좀 남길 수 있다. 근데 아시잖아요. 후회는 계좌에 아무것도 안 남깁니다. 행동만이 우리한테 수익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혼자 추측하지 말고 정확한 시그널과 함께 대응해라. 자, 리플도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이 선물이 나오고 나서 쫙 꺾이면서 하락장을 오랫동안 지속했던 우리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추측을 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시그널 못 찾겠으면 차라리 소통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타점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리플 지금 CME, SEC 모든 호재들이 달라붙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저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에 관심 있는 종목 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써주신 종목들을 가볍게 다뤄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얻어줄 수 있는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